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소위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시아버지는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으셨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돈을 벌어 생활을 꾸려나가시며 집안의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탓에 어려서부터 일찍 철이 든 남편은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게 된 거라는 남편이 제 눈엔 너무 자랑스럽고 멋졌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사귀면서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콩, 말린 무, 돼지감자 그리고 직접 농사지을 신께 등을 한가득 챙겨서 서울에 오셨더라고요. 물론 따로 볼 일이 있으셔서 서울에 오신 거긴 했지만 그래도 3시간 넘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 텐데 그렇게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시니 돈을 떠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려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요즘,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제 자신이 정말 행운아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5일장 구경 가신다며 아침에도 통화했던 시어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각자 회사에 있던 남편과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선 시어머니가 사고 당시 머리 쪽으로 떨어지신 것 같다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그런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시아버지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며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끼리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끊임없는 바람과 도박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나마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어지자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셨고 마음 여린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다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신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비록 제가 시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차마 시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 집에 계시면서 다른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편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서울에 아는 친구분들도 없으셨고 남편이나 저는 출근하면 집에는 저녁 시간이나 돼서 들어왔으니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셨나 봅니다. 결국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가면 이웃분들도 있고 여기보단 덜 적적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셨고 저나 남편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시간 날 때 한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연락받은 주말에 바로 내려갔더니 시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랑 두 분이서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려니 외롭고 적적해서 죽겠다 하시면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아버지 입에서 재혼이란 소리가 나오나 싶어서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 모시고 살 수도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옛말에 10명의 자식이 악처보다 못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며칠간 상의한 끝에 좋은 분이 계시면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 해도 반대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는 동네 이웃분에게 소개를 받은 분이라며 여사님 한 분을 저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계모 시어머니라는 말이 듣기에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새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두 분이 재혼을 결심하셨을 땐 이미 저희 남편이 30이 넘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하실 일이 없었으니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시아버지께서 그분과 같이 살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저희는 그분을 여사님이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렇게 빨리 재혼하신 시아버지도 여사님도 조금은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시아버지가 어떻게 쓰셨는지 알게 되었을 땐 정말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합의금으로 거진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벌만큼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분 사이가 어찌됐건 앞으로 혼자 살아가셔야 할 시아버지의 노후자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 나는 돈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수입차를 뽑으셨더라고요. 여사님에게 20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며 저희 시아버지께 아빠 하면서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도 내 딸처럼 살갑게 굴었으면 사줬을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솔직히 시아버지지만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엄마 목숨값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냐면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돈이 그냥 돈이지 무슨 그런 의미를 부여하냐며 어영부영 넘기시더라고요. 그런 태도에 남편이나 저나 엄청나게 실망을 했네요. 비록 남편이 시아버지와 좋은 기억도 별로 없었고 합의금 때문에 사이가 더 틀어지고 있었지만 차마 안 보고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는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이라잖아요. 안 보고 살겠다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사람으로서 도리만 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저희의 다짐을 시험이라도 하듯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부모님께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린 이후로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간신히 연금으로 풀칠만 하고 사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내드리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시어머니가 쓰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저희 결혼할 때 보태라고 주셨지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시부모님께 다달이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가 합의금을 허투루 써버리는 걸 본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끼어서 난처해지긴 싫었기에 남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한2 달쯤 돈을 안 보낸 것 같습니다. 한참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왜 생활비를 안 보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하니 당신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저더러 빨리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남편과 통화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연락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난처했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생각할수록 시어머니 합의금을 그렇게 써버리신 게 원망스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앞으로는 시아버지께는 단 1원도 더는 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로서 부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사실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기에 시아버지께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께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아직도 돈을 안 보내는 거냐며 짜증을 내시는데 옆에 그 여사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싶어서 합의금으로 차를 사신 것 때문에 남편이 속이 많이 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생활비를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럼 아버님이 해명이든 사과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도 명분이 생기니까 남편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 돈으로 차를 사든 똥을 닦든 그건 자식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자식은 자식돌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참에 아들 며느리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면서 어디 돈으로 생색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여사님하고는 할 말이 없으니 아버님을 바꿔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은 호칭부터 글러먹었다며 내가 이제 네 시어머니라며 벌써부터 자길 무시한다고 우는 척슈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연락드려서 제대로 설명드리라고 나는 그 여사님인지 뭔지랑 말도 섞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그런 표정은 이제껏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니까 여사님은 개뿔이라며 그 아줌마 딸이 쌍꺼풀 수술 시켜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그럼 1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그 아줌마 딸 성형비용까지 내줘야 하냐니까 이제 네 여동생인데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당장 보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와 깽판을 치시겠다고 그러셨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도 좀 우악스러운 성격이긴 하셨지만 경우는 있으셨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쫓아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쫓아오시면 그날로 영 끊어버릴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끝끝내 돈을 안 보냈고 시아버지도 치사하고 더럽다 생각하셨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남편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공허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리라도 만들어 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는 또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 지난번과는 달리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듯 목소리가 매우 밝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여사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상견례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기가 찼어요. 저랑 남편이랑 양가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하던 날 시아버지는 오지 않으셨거든요. 지난 밤 숙취로 속이 안 좋아서 차를 못 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 시간을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해주셔서 결국 시아버지 없이 상견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엔 항상 부재 중이라고 입학식, 졸업식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날까지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상견례도 그런 식으로 넘기셨던 게 남편이 무척 상심이 큰 듯 했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 시집 간다니까 좋아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차마 몰아 따질 수는 없어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도 상견례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시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여사님이나 그 딸이 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남자 쪽에서 깔볼 수도 있기에 저희 남편을 친오빠로 저를 동서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는 잘 나가는 젊은 오빠 부부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자리도 빛내주고 밥도 시원하게 한번 사주고 가라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속이 없을 수 있을까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통화했던 내용을 전하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노인네가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가 거길 왜 가냐며 정말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시아버지도 기댈 데가 없으시니 저러시는 거 아니겠냐고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아버지가 정말 너무하신다 싶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때문에 왜 친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이 사태의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아버지가 그 여사님과 그 딸까지 대동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늦은 오후에 전화가 와서는 지금 고속터미널인데 좀 데리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다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일단 택시 불러드릴 테니 택시 타고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든 카페든 들어가서 뭐 좀 드시고 계시라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게 식당에 도착하니 남편도 곧 오더라고요.
딱 봐도 남편이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여사님 딸이 꼭 서울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신다며 그런데 머물 곳이 없으니 저희 집에 좀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 안 보낸 거 이자 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 돈으로 여동생 시집 가는데 좀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신혼부부 사는 집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를 데리고 있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저더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수준 떨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 여산제 아줌만지는 한술 더 떠서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천박하던지요. 결국 제가 그 아줌마한테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곱게 늙지 나이 들어서 꽃뱀짓이냐고 했습니다. 딸까지 팔아가면서 노인네 주머니 털어먹으니까 배가 부르냐고 따져 물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도 한 소리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부모가 먼저 부모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자식도 자식도리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를 한 대 칠 듯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 팔을 낚아채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제게서 떼어놔줬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향해 제가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우리에게서 아버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이었던 거 모르셨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라 이 꽃뱀 같은 사람의 남편임을 자처하시니 남편도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을 모셔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며 더 이상 남의 가족을 위해 제 돈은 못 쓰겠으니 이만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아버님도 처음에는 남편한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며 남편을 다그치셨지만 남편도 완강하게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어 이내 포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생각에는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겠냐는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결국 나를 다시 받아줬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냐는 듯이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셨죠. 시아버지가 저희 앞에 찾아와 빌게 된 건 정해진 상견례 날보다도 훨씬 이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혼한 그 여사님이 아버님 남은 재산까지 전부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저희로부터 뭐라도 빼먹어볼까 한 것 같은데 그날 저희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버님에게서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 챙겨서 내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아버님은 저희 앞에 찾아와 사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다시 아버님을 지원해 줄 거라 생각하셨나 보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들이던 액수면 혼자 지내시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연락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없으면 좋겠다 말하며 단칼에 쳐내더군요. 그렇게 한 번도 자기 가족 돌보지 않으시고 말년이 돼서야 남의 가족 챙긴다고 자기 가족들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인생의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시려던 아버님은 숟가락 하나만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내시게 되었네요. 아버지와의 연을 끄는 남편이 안쓰럽네요. 강한 척 말은 했지만 그날 남편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와의 행복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 내린 남편이니만큼 제가 잘 도와줘서 앞으로 남은 삶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